오늘 수업 가로 사진 또는 세로 사진, 사진들을 여러 개 가져와서 영상 편집에 참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을 한꺼번에 가져와서 꾸미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가져오실 사진들을 선택을 하시고요. 사진을 가져오시면 돼요. 제가 필요한 사진 여러 장 많이 가져오진 않고요. 몇 장만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이 사진을 끌어다가 아래쪽에 내려다 놓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됐나 보세요. 저는 여기 지금 오버랩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에 오버랩이 걸려 있대요. 기본적인 오버랩은 안 걸려 있는데 베가스에서 오버랩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이란 메뉴에 가셔서요. 아래쪽에 있는 프리퍼런스 프리퍼런스 오시면 여기에 에디팅이라고 있습니다. 에디팅. 근데 자세히 보시면 New Still Image Length. 스틸 이미지라는 것은 정지 사진이에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정지 사진을 스틸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거를 5초간 보여주겠다. 5초간 보여주겠다. 그 다음에 Automatically Overlap Multiple Select라고 되어 있는데 1초간 오버랩 겹치게 하겠다 라고 저는 미리 체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얘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 해제가 되어 있다면 이 사진이 어떻게 가져지느냐, 어떻게 됐나요? 자세히 보시면 사진들이 이 사진 끝나고 나서 다음 사진을 넘어갈 때 그냥 덜컥 넘어가고 덜컥 넘어가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덜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좀 싫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시 옵션 프리퍼런스 들어가셔서 에디팅에 가시면은 오토매티컬리 오버랩 하는 거 이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5초짜리 사진이 있는데 왼쪽에 사진이 하나 있고요. 왼쪽에 사진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사진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 장의 사진이 있을 때 최초 사진은 4초간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1번과 2번 사이에 1초간 겹치고 그리고 다음 사진과 전 사진 1초간 겹치니까는 가운데 있는 사진은 3초간 보이게 될 거예요. 최초 4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반복적으로 쭉 이어지면 여기 1초간 겹치겠죠? 그렇게 쭉쭉쭉 가다가 마지막 사진은 처음 사진처럼 4초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져와 볼까요? 어떻게 가져와지나? 이 부분이 지금 겹쳐진 게 보일 겁니다. 오버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버랩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버랩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오버랩이 들어가면 좋아요. 사진이 갑자기 덜컹하고 바뀌면 안 이뻐요. 사진이 덜컹 바뀌면 안 이뻐요. 물론 내용이 바뀌면 오버랩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바뀌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럽에 여행을 갔다. 첫날 에펠탑 주변을 우리가 여행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은 에펠탑과 연관된 사진들이 촬영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남극도 갔다 왔어요. 그럼 남극에 가서 찍은 사진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는 에펠탑이고 여기는 남극이다 그러면 퉁 떨어져서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에펠탑 다음에 오버랩이 걸리면서 남극 사진이 같이 겹치면 흉해요.
그러나 이렇게 사진을 편집하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은 유사한 사진끼리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덜컹 떨어지는 것보다는 오버랩이 걸리는 게 훨 낫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왼쪽 오른쪽이 검정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진들은 기존의 SLR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이라서 16대 9 비율이 아니라 3대 4 비율로 촬영된 사진들입니다. 일반 디지털 카메라들이 16대 9를 지원하지만 스마트폰처럼 일반 카메라들은 3대 4로 촬영이 돼요. 그래서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4대 3 비율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사진을 좌우로 당기는 것보다는 얘를 위아래를 좀 잘라준다면, 어떻게 위아래를 잘라준다면 16대 9 비율에 맞게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사진들은 과도하게 제가 편집을 했기 때문에 위아래가 이렇게 되겠지만은, 기본적인 사진들은 그렇게 꾸미진 않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사진을 쭉 확대시켜서 마우스 휠을 위로 굴린다든지 하면 확대가 되면 여기 요런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기역자, 니은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요거 이게 이제 펜 크롭이라고 하는데, 크롭 자른다는 뜻이잖아요. 가위로 자르거나 하는 거를 크롭이라고 하는데, 요 아이콘을 누를 겁니다. 요 아이콘을 눌러서 보시는 요 화면,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때 보시면 이 안에 F자가 보이죠. F자가 실제로 보이는 이 사진이에요. 얘를 안구로 이렇게 끌고 오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렇게 줌이 되죠. 줌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진에 지금 비율이 4대 3 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16대 9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서리 부분을 이용해서 조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절을 해야 돼요. 이때 자세히 보시면 말굽자석 아래 그림에 비율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정된 비율을 해제하셔야 돼요. 해제하시고,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제가 위아래로 좀 이렇게 줄이고 있어요. 위아래를 좀 자르고 있어요. 그랬더니 대략 어떻게 됐나 보세요. 이 안에 있는 것이 16대 비율에 맞게끔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 움직인다거나 중앙에, 보통 중앙을 기준으로 사진을 많이 찍기 때문에 중앙에다 놓으시면 되겠죠. 보기 좋은 사진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진을 여기에는 적용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적용이 안 돼 있잖아요. 이렇게 적용을 시키려면은 일일이 여기 있는 사진도 이벤트 펜크롭에 들어가서 다 일일이 고치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카피, 복사 명령을 걸고요. 여기서부터 Shift 키 누르고 끝에까지 사진을 선택을 해요. 물론 중간에 빼고 싶은 거는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 그 사진만 해제가 되겠지만, 처음 사진 선택하고 Shift 키 눌러서 클릭을 하면 연속으로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잠시 메모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붙여넣기. 컨트롤 V가 아니라 그냥 붙여넣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붙여넣기가 뭐가 있냐면 속성, 이벤트 속성만 붙여라 하는 거죠. 붙이면 첫 번째 사진에 붙었던 이 기능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들어갔는데 여기는 조금 안 맞네요. 그렇죠? 여기는 조금 안 맞아 보여요. 여기는 잘 맞았는데 여기는 좀 안 맞아 보이네요. 그렇죠? 요거하고 요거만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 두 사진은 비율이 처음부터 달랐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벤트 펜크롭에 들어가서 이 사진을 좀 더 위로 올려주면은 이제 비율이 맞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 사진은 요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요 사진을 오른쪽 눌러서 카피하고 요 사진하고
요 사진에만 적용하면 되죠. 그렇죠? 여기. 그럼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 속성하면 이제는 이 사진도 맞았고, 여기도 적용시키고 싶다 그러면 선택을 해서 또 붙여넣기 속성 해주면 이 사진에도 정확히 맞았고, 그렇죠? 여기도 속성에다 붙여넣기를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위아래가 16대 9 비율로 맞춰지는 사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사진이 있냐면, 우리가 세로 사진을 찍을 때가 있어요. 세로 사진. 여기 세로 사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어렵겠죠? 세로 사진이 들어가면은요, 사진이 되게 보기 싫을 수가 있어요. 세로 사진을 한번 찾아서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 사진 중에서 세로 사진이 있나 볼까요? 여기 있네요. 요런 사진이 있네요. 이건 세로 사진이에요. 저 담장하고 소주꼬리 요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세로 사진, 가로 사진이 있다가 세로 사진이 나오면 왼쪽 오른쪽이 검정으로 변해요. 이런 경우 참 안 이쁘거든요. 이럴 땐 마찬가지로 이벤트 팬크롭에 들어가서 이 사진을 위아래로 이렇게 줄일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여줄 건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 부분을 보여줄 건지, 소주꼬리를 보여줄 건지, 아니면 요 담장과 아니면 이 소주꼬리가 보이는 이거를 요렇게 보여줄 거다 이거죠. 담장하고 요렇게. 그러면 아까하고 다르죠. 가로 사진으로 정확히 잘 들어왔어요. 동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세로로 촬영된 동영상을 세로로 보여주면 안 예쁠 때가 있어요. 그럼 가로로 바꿔서 보여줘야 되는데 가로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좀 전에 이 사진을 다시 가져오 보면, 이 사진의 의미가 이 소주꼬리에 이렇게 술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요 위에는 이제 찬물을 올려놓으면 밑에서 떼우면 이제 증류수가 올라가서 식어가지고 여기로 내려온다는 건데, 제가 이 사진을 찍었을 때는 담장도 보여줘야 되지만 이 항아리도 보여주려고 같이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중간만 달랑 찍어 놓으니까 나쁘진 않아도 제 의도가 달라졌죠. 이런 경우에는 이벤트 팬크롭에 들어가셔서 마찬가지로 요렇게 해서 가로 사진으로 세팅을 하겠는데, 제가 의도한 거는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훑고 지나가는 사진을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그렇죠, 이렇게 보여주려고 한 건데, 그냥 어느 중간만, 어느 특정 지점만 보여주기에는 너무 아쉽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애니메이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저 담장 위에 있는 담쟁이 덩쿨을 먼저 시작을 해서, 사진은 가져오면 기본이 아까 5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5초의 사진을 5초 후에는 이렇게 내려가는 사진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럼 처음에는 여기다 놓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포지션이라고 보여요. 마스크 쪽은 건들시면 안 되고요. 0초일 때는 저 상단에 있고, 이 5초 있을 때는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 되죠. 여기를. 그러면 사진이 위에서 아래로 쭉 훑고 지나가는 사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5초에다 선택해 놓고 이 보이는 F자를 아래쪽으로 쭉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이 사진은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렇게 5초간 사진을 훑고 지나가는 사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또 이런 건 있잖아요. 제가 아까 이 부분은 잠깐 멈췄다가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잠깐 멈추고 계속 흘러가지 말고 잠깐 멈췄다가 갈 수 있게끔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사진을 가져와서
꾸며 볼게요. 제일 먼저 이렇게 16대 9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놓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얘를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 갈 수 있고 막 삐뚤빼뚤 갈 수 있잖아요. 이게 요렇게 벗어나면 여기 F자 왼쪽에 요렇게 하얀색 부분이 보이는데 검정으로 나타나요. 이거를 똑바로 마우스로 움직이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 여기를 누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방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얘를 누르면 가로 세로로 바뀌어요. 얘를 누르면 가로. 이때는 위아래로 못 움직여요. 좌우로만 움직이는 거죠. 이럴 때는 가로로 안 움직이고 이대로. 옆으로 못 움직여요. 그냥 똑바로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작업하기가 수월해요. 이렇게 해놓으면 수월해요. 예. 그리고 1초 있을 때 1초 있을 때 여기에는 이 사진이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1초간 머무를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초 때 시점을 2초 때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이때 이걸 키프레임이라고 해서 얘를 오른쪽 눌러서 복사해서 2초 때에다 놓고 붙여넣기를 누르면 1초 때 시점 지금 0초 때에서 1초 때까지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그림이고요. 1초에서 2초까지는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자리. 그리고 이제 저 끝에 시간에다 놓고 얘를 아래로 훑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1초간 머물러 있죠. 여기는 또 쫙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요 키프레임을 좀 더 오른쪽으로 밀고 나가면 여기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오랫동안 보이는 거죠. 한번 결과를 보면은요. 이렇게 가다가 멈춰 있어요. 그렇죠? 멈춰 있잖아요. 가다가 멈춰 있고 또 계속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하면 사람을 찍었을 때 아까 이런 사람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 사진 찍은 거를 이용하면 재미있는 영상이 될 수 있어요. 왼쪽에 아이가 있고 오른쪽에 피에로 아저씨가 있는데 요 왼쪽에는 얼굴하고 오른쪽에는 피에로 아저씨 얼굴을 좀 확대해서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 비율이 안 맞았죠? 그럼 여기 있는 사진에 있는 속성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면 얘도 가로 사진 되겠죠. 그렇죠? 예, 가로 사진 됐어요. 이때 이벤트 펜크롭에 들어가서 0초일 때 처음에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다가 지금 1초일 때는 어디로 갈 거냐면 왼쪽에 있는 아이한테 사진을 갈 거예요. 우리 큰 아이인데 어릴 초등학교 때 요거를 요렇게 갈 겁니다. 근데 이거를 줌을 당기다 보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비율이 안 맞아요. 비율이 틀어지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비율이 틀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율을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맞추는 방법은 뭐냐면 왼쪽에 아까 우리가 비율을 깨트렸잖아요. 이 비율을 다시 고정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크기를 조절하거나 그러면 이 비율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위아래로만 가잖아요. 사방으로 바꿔야 이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크로즈업을 할 거예요. 크로즈업을. 그리고 1초간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프레임, 키프레임을 복사해서 1초 있다가 붙여넣기 하면 최초 여기에는 전체를 보이는 사진이 가다가 이렇게 갈 때 왼쪽에 있는 아이한테 가고 1초간 머물러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시점에 가서는 피아로 아저씨한테 가야 되니까 피아로 아저씨 얼굴로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손 모양 있는 데를 갈 거예요. 그리고 요 키프레임을 복사해서 요만큼 붙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여자애에서 피에로 아저씨한테 이동하는 영상으로 되고 여기는 1초간 머물러 있어요.
그 다음에 요쯤에 가서는 다시 이 사진이 확대가 돼서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다 나오게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저 끝자락에 가서 붙여놓으면 돼요. 그러면 대략 이렇게 가서 머물러 있다가 아저씨한테 가고 머물러 있다가 전체 사진이 돼서 보이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가서 갔다가 와서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재생을 하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되게끔 하는, 이런 식으로 키프레임을 좀 움직여주는 방법을 쓰는 거죠. 키프레임 사용하는 게 우리 그 지나가는 자막 만들 때 사용하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사진이 같이 찍혔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긴 지금 등장인물이 2명 정도밖에 없는데 여러 사람이 등장된 사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진이 있잖아요. 이런 사진에 4명이 등장했어요. 4명이. 그럼 이 4명의 사진에 아저씨들이 4명이 나오니까 4명의 얼굴을 좀 쭉 천천히 크로즈업을 해서 좀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조금 짧아 보일 것 같아요. 그럼 사진을 늘리면 어떻게 되죠? 제가 5초 정도를 늘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10초 사진이 되는 거죠? 5초를 늘렸어요, 대략. 이 사진이 10초간 보이는데 이벤트 팬클럽에 들어가 보면 시간도 10초로 늘려져 있어요. 아저씨들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에 처음에는 이렇게 보이게 하고, 자, 비율을 이렇게 하면 전체가 다 나오는 사진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비율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원래는 골프 요걸 자르면 좀 안 되겠지만 비율 때문에 사람을 자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맞춰 놨어요. 이렇게 비율을 맞춰 놓고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요. 한 요 정도 시간이 갔을 때는 요 왼쪽에 있는 아저씨한테 얼굴이 크로즈업이 되게끔 갈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요 아저씨 얼굴이 중앙에 나오게끔 해서요. 이때부터 한 요 정도까지는 오른쪽에 있는 키 작은 아저씨 얼굴로 가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전체 사진이었다가 시작하자마자 왼쪽에 있는 아저씨한테 가고 천천히 오른쪽에 있는 사람 얼굴로 이렇게 쭉 이동을 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그 상태에서 다시 요 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다? 전체가 나오게 하면 좋겠죠. 그렇죠? 전체가 나오게끔. 이때는 다시 이걸 당겨 가지고 이 사람들의 전체 모습이 나오게끔 해주자 이거죠. 상체만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과연 제대로 될지. 요렇게 가서 이렇게 아저씨들 얼굴을 크로즈업 한 거를 쭉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는 전체가 보이도록 하고 아저씨 얼굴 보이도록 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나씩 그리고 딱 끝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동작을 취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진들은 좀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의 모습이 아까 아저씨 사진들은 전체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키가 비슷했는데 이번엔 어때요? 얼굴을 보여주려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옆으로 갔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좀 동작이 많이 필요하겠죠. 동작이 많이 필요해요.
이것도 이제 시간을 좀 늘려보면 한 10초 정도를 5초를 늘린다고 봤을 때, 예, 최초 요렇게 비율을 잡고, 요렇게, 예, 밑에는 여기는 이제 안 보이고 요렇게만 보이게 해놨어요. 이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고요. 요 정도 시간이 갔을 때 왼쪽에 있는 하얀 옷을 입으신 여성분한테 이렇게 클로즈업을 갈 거예요. 네,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분이 이제 일로 가야 되고요. 이 사람 중간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분의 얼굴로 가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이분의 얼굴로 가고, F자가 화면이니까 다시 시간이 지나면 요 다시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얼굴로 가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 얼굴로 가고, 그렇게 이제 머물러 있게 해주고, 그 요거를 키프레임을 복사해서 여기다 하나 붙여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시간까지, 요 시간 정도는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이분들이 전체가 나오게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계속 요 시간을 유지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형상이 되냐면요, 시작하면 이분에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옆 사람 봤다가 전체가 보고 이 시간이 유지가 되게끔. 아까 아저씨들은 키가 비슷해서 괜찮았지만 여기는 지금 약간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예.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인 사진들을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예. 지금 사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분들 초상권 때문에 제가 함부로 사진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픽서베에 있는 사진만 가지고 작업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요런 사진도 하나 있어요. 제가 나온 사진인데 요런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예, 머리에서 발끝까지 요렇게, 요 동작을 요렇게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진을 요렇게 비율에 맞춰서 놓고, 그냥 이렇게 제 웃는 얼굴만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면 좋아요. 근데 얼굴이 중앙에 가는 건 아니에요. 사진들은요, 이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 가로 3등분, 세로 3등분 했을 때 그 만나는 지점 있죠? 거기다 올려놔야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 저는 지금 동작이 몸 상체가 위로 가 있으니까 이렇게 놓으면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런 사진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게끔. 예. 그 다음에 요런 사진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런 사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런 사진도 요 이벤트 팬클럽에 들어가서 비율을 깨트리고, 예, 그래서 꽉 차게 보여주고 나면 보기 좋잖아요. 그렇죠? 아까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시커먼 거 보이면 보기 싫어요. 그냥 시커먼 거 보이지 않게끔 잘 꾸며서 이렇게 보여주면 되죠. 그러면 이 사진도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사진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같은 카메라를 촬영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속성만 붙여 넣어주면 이 사진도 똑같이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진도 그러겠죠? 여기 연꽃 사진도 똑같이 그런 사진일 겁니다. 비율이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비율이 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도 두 개 사진에다가 오른쪽 버튼을 붙여넣기 속성만 넣어주면
짝짝 붙었죠. 그렇죠. 여러 장의 사진을 가져올 때 우리가 이제 블록을 설정할 때, 그렇죠?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처음 사진 클릭하고 마지막 사진을 클릭할 때 어떻게 하냐면 쉬프트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연속 사진이에요. 이건 연속 설정하는 거죠. 연속 블록. 이렇게 하는 거고, 비연속 블록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 사진은 클릭하고 원하는 사진을 클릭할 때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을 해주면 돼요. 이때 주의사항은 뭐냐면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동작을 하면 복사가 된다.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사진이 더 생길 수가 있죠. 이 사진 정도는 괜찮은데 모르고 영상 같은 용량 큰 영상을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를 해버리면 용량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 건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그것만 잘 하시면, 이거는 뭐 베가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문서 작성할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진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 사진 클릭하고 쉬프트 누르고 마지막 사진 누르면 한꺼번에 블록이 되죠. 그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연꽃은 빼겠다 그럼 컨트롤 키 누르고 다시 누르면 얘는 해제. 여기 있는 거 사진 선택하고 싶다,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 근데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 해버리면 복제가 되니까 그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를 한번 좀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거 사진은 5초간 설정되어 있고 오버랩이 안 걸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옵션에 가서 프리퍼런스 그 에디팅에 들어가서 이미지 시간 설정 5초, 그 다음에 오버랩 한 1초로 바꿔 놓으시면 잘 된다라는 거. 요런 사진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요런 거 지금 아이들의 동작이 떠 있어요. 굉장히 뭐랄까 활기찬 모습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비율을 이렇게 해놔서 전체가 보이게끔 이렇게 해주고, 예. 그러니까 0초일 때는 이렇게 해놓고 0초일 때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요점에다 붙여놔요. 여기까지는 그대로 가고 이만큼은 쭉 해서 이렇게 점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프하듯이 이렇게 가는 동작을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진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게끔 동작을 시간을 좀 주는 거죠.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뀌면 불편하죠. 아까는 여기는 이렇게 잘랐고 왼쪽을 잘랐고 여기는 중간으로 들어가고 얘는 위아래만 잘랐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런 동작들이 다 다르잖아요. 매번 다르니까는 수작업으로 다 일일이 하기가 불편하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요, 오버랩이 걸렸잖아요. 오버랩이 걸리니까 이렇게 겹치는 게 들어갔잖아요. 겹치는 거. 이 겹칠 때 여기다 효과를 줄 수 있죠. 그게 뭐라고 했죠? 트랜지션 효과라고 했죠. 여기다 3D 브라인드를 주거나
캐스케이드를 줘도 돼요. 플라이 인, 플라이 아웃 해도 되고요. 이 효과를 여기다 한번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줬어요. 여기다. 그러면 착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 얘를 복사를 해서 복사를 또 해요. 그 여기다가 속성을 붙여 놓으면 되죠. 여기도 속성을 붙여 놓으면 돼요. 예. 여기는 안 돼. 그냥 여기서부터 한번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 들어오고 다음 사진도 또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고 또 하나 효과가 나타나고. 네. 그런데 여기는 위아래가 검해졌어요. 아까 제가 이 사진의 속성을 갖다 붙였을 때 여기는 비율이 안 맞아서 비율을 다 재조정했단 말이에요. 비율을 재조정했어요. 여기도 재조정했는데 여기는 트랜지션 효과를 넣는 바람에 똑같이 효성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럼 보기 싫은 부분만 다시 선택을 해서 수작업으로 다시 이 부분을 좀 늘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의 속성을 다시 복사해서 이 사진도 그랬으니까 여기다 붙여놔주면,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의 비율이 다르면 애먹어요. 자, 우리 요거 하나 좀 볼게요. 우리가 사진을 촬영할 때 16대 9로 촬영하는 방법이 있고 1대 1로 촬영하는 방법이 있고 4대 3 비율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풀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풀. 이 풀은 뭐예요? 이거는 스마트폰의 화면, 최대 화면 비율로 가는 거예요. 그건 어떤 스마트폰은 굉장히 길쭉한 스마트폰도 있어요. 길쭉한 거. 너비가 뭐 2대1, 16대 9가 아니라 18대 9, 2대1로 굉장히 넓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촬영한 거는 자기 스마트폰에서는 잘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영상 작업할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6대 9를 많이 쓴다. 16대 9는 어떤 데서 사용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유튜브 할 때. 그 다음 1대1은 어떤 경우 쓴다 그랬어요? 1대1은요. 이거는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4대3은 어떨 때 쓰는 거죠? 이거는 전형적인 디지털 사진. 그러니까 우리 SLR 카메라라고 하잖아요. SLR 카메라. SLR 카메라인데 그것이 디지털 방식이라서 TSLR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진이 요건데 카메라 사진을 한번 좀 볼까요? 카메라 사진이 여기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들은요, 이안 반사식 렌즈라 그래요. 우리가 SLR 카메라라고 부르는 거, SLR이 뭐냐면 이란 반사식이라 그래요. 이란 반사식. 자, 이란 반사식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한번 제가 찾아서 보여드리면요. 요거네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니콘에서 나온 T70이라는 모델인데, 자 보세요. 이때 우리가 보는 요거 여기가 뭐죠? 여기가 시선이죠? 여기가 시선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찍는 거예요? 지금요? 카메라가 여기잖아요. 이렇게 피사체가 이렇게 들어와요. 피사체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필름이 들어있어요. 여기 필름이 들어있어서, 이쪽에 필름이 들어있어서 이게 디지털은 필름이 아니라 이제 필름 역할을 해주는 센서가 들어있겠죠. 그럼 피사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 상이 맺히는 건데, 우리 눈은 어딜 보고 있어요? 여길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안 맞죠?
근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요, 뭐가 있느냐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그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네요. 한번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거울이 달려 있어요. 거울. 여기 거울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거울이. 그럼 바라보는 눈은 여기잖아요. 바라보는 눈은 여기인데, 여기에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피사체가 들어오면 여기 반사된 거울이 요 위에 오각 프리즘이라고 하는 펜타 프리즘에 걸려 가지고 요렇게 해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잔망경 말고. 그렇죠. 이건 레인지 파인더 방식이라고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카메라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카메라들 보면 요 위에가 볼록 나와 있잖아요. 요 위에가 이렇게 볼록 나와 있어요. 요 볼록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요 렌즈를 통해서 피사체가 들어오는 거를 펜타프리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펜타프리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피사체를 올려 죽여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걸 영어로 싱글 렌즈 리플렉스 SLR 카메라라고 하고, 아까 보셨던 요거는 약간 다른 게 뭐냐면은, 아래 거는 촬영되는 렌즈고 위에 거는 보는 렌즈. 이게 이안 반사식 렌즈라고 하죠. 이거는 예전에 사용하던 거고 지금은 안 쓰고요. 이거는 이제 줌으로 된 자바라식으로 생긴 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피사체가 거꾸로 보여요. 거꾸로 보이는 거죠. 요것이 아까 SLR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피사체가 들어온 게 이쪽에 거울에 걸려서, 거울이 미러죠. 미러. 그래서 요렇게 반사가 된 피사체가 요렇게 올라가면, 사람 보는 눈은 요즘은 여기 LCD를 놓고 이렇게 화면을 보지만, 예전에 화면이 없었으니까 이 피사체가 여기에 이렇게 반사가 돼서 요렇게 눈으로 들어오면, 여기는 거꾸로 찍혀요.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찍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는 똑바로 보여야죠. 보는 거는 이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여야 되죠. 그래서 렌즈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셔터를 착각 누르면 이 거울이 올라가야 돼요. 이 위로 B 지점으로 올라가면 그때 필름에 착 찍히는 거죠. 그래서 셔터를 누를 때마다 착각하고 찍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셔터 소리가 아니라 미러가 올라가는 소리예요. 위에 딱 달라붙는 소리. 근데 미러리스라고 있죠. 미러리스. 미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어. 그럼 피사체가 바로 그냥 여기 찍히면 되죠. 그리고 요 뷰파인더 대신에 요즘은 LCD, LED 화면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미러리스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위에가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다. 이 부분이 없다. 그래서 카메라들 보면 대부분 어때요? 위에가 납작하죠. 이건 이제 옛날 방식이고요. 옛날.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SLR 카메라는 아니고, 이건 SLR 카메라는 아니고 옛날 방식인데,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렌즈는 여기 있죠? 사람 눈은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좀 떨어져 있으면 사람이 보는 거하고 카메라 렌즈에 들어오는 거하고 동일할 거예요. 그렇죠? 여기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고, 이건 사람이 보는 눈인데, 요렇게 요거로 사람이 피사체를 보는 거고, 렌즈는 여기 들어와서 찍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이는 거네. 여기 사람 눈이 보이고, 이거는 필름에 맺히는 거고. 근데 피사체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보는 눈하고 렌즈가 보는 내용하고 약간 다를 수 있죠. 예전에 이렇게 찍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LR 카메라들이 등장한 거지 이렇게. 근데 이제는 이 부분을 잘라버려서 미러리스라고 나온 거죠. 미러리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사진 중에는 미러리스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 카메라들이라서 그렇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는 16대 9로 촬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16대 9로. 자, 인스타그램은 1대1로 하는 거라 그랬죠? 어떻게 하나 한번 볼게요. 새로 만들기 눌러서 이건 저장 안 할 거고요. 여기에 이제 파일에 가면 뉴를 눌러도 되고 프로퍼티스 눌러도 돼요. 환경 설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잘 보시면 이게 16대 9란 말이에요. 16대 9. 1920에 1080. 근데 이 1920을 똑같이 바꾸는 거죠. 다시 보시면 1920에 1920 1대1이죠? 1대1이야, 1대1. 그럼 여기에 이제 사진을 가져올 때는 어떤 사진을 가져와야 돼요? 이런 사진을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진 가져오면 1대1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에 카메라에서 1대1로 설정해 놓은 상태로 찍은 사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진을 가져와야죠. 그런 사진이 어디나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이제 인터넷상에 있었던 건배사들 모아놓은 건데요.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렇게. 잠깐만. 1대1이었는데 with height 1920에 1920인데 예. 그렇죠? 1대1이에요. 이제 1대1. 이게 1대1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미리 보기 화면을 이제 넓게 놓아서 여기에 만들어진 건데요. 여기 이렇게 돼 있네. 1920에 1920, 1920에 1920. 요 화면은 333에 333 이렇게 돼 있는 것 뿐이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사진을 이렇게 119 뭐 나가자 뭐 이런 것들이 인터넷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당발 그 마주 앉음 119는 한 가지 술로 1차까지만 하고 9시 전에 집에 가자 뭐 이런 건배사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좀 모아놓은 게 있어요. 나가자. 그럼 이거는 이제 주로 연말 연시에 술을 좀 덜 드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이런 영상들을 올리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1대1 사진이었으니까 영상 자체도 1대1로 만들어 올려놔야 인스타그램에 올라갔을 때 딱 좋은 거죠. 그렇게 작업하시면 딱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16대 9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16대 9고요. 예. 이 사진을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그대로 가져오면 이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비율이 안 맞잖아요. 16대 9는 요게 16대 9인데 안에는 왼쪽은 오른쪽은 시커멓게 돼 있고 여기는 시커멓게 돼 있고 여기는 시커멓게 돼 있고 여기만 요렇게 깔끔하게 보이면 안 되죠. 왼쪽 오른쪽 시커먼 게 사라져야 되잖아요. 여기 비율이 안 맞아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1대1 비율로 맞춰 놓고 편집을 하시면 된다. 예. 그러니까는 인스타그램에 올릴 영상을 작업할 때 첫 번째 베가스에서 환경 설정 새로 만들기에서 베가스에서 새로 만들기 들어갔을 때 1920에 1920 다른 말로 1대1로 설정을 해놓고 이걸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두 번째 1대1 설정으로 스마트폰에서 1대1 설정으로 해서 촬영된 이미지들을 가져온다 이거죠. 그래서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딱 되죠 뭐.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은 쉬운데 많이 연습을 하셔야죠. 그렇죠?
요거는 16대 9 비율로 만들어서 1대1 그림을 가져왔을 때 왼쪽 오른쪽 시커멓게 보여서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대1로 만들어 놓고 작업하셔야 좋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개 영상들을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요. 지금 특별하게 보이는 거는 없는데 만약에 이거 이 사진이 뭐냐면 왼쪽 오른쪽에 검은 거는 뭐냐면 이게 가로등이고요. 뒤에 이제 노랗게 보이는 거, 빛이 보이는 건 가로등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삐죽삐죽한 거는 이제 소나무예요. 소나무. 아파트에 있는 저녁에 가로등이 켜 있는 배경으로 소나무 순, 그거를 촬영하다 보니까 역광 사진이 된 거죠. 역광 사진이. 이거를 만약에 제가 다른 사진이 있나 한번 볼까요? 요 사진의 배경에다 그걸 한번 넣어 볼게요. 얘를 배경에다 놓을 거예요. 이렇게 배경에다 놓는데 이 사진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이 사진 때문에 안 보여요. 지금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사진의 검정색 부분을 투명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비디오 FX에 있는 뭐냐면 크로마 키라고 하는 겁니다. 크로마 키. 예, 크로마 키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이때 파란색이 아니라 스포이드로 검정색을 칠하면 검정색 부분이 투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검정색 부분이 투명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투명 바탕에 아까 있는 그 가로등하고 소나무 이파리만 보이니까는 뒤에 있는 요거에 맞춰서 나오는 거죠. 만약에 뒷배경 사진을 이런 거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이런 거로 바꾸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좀 보기는 싫지만 이것도 약간 이제 투명하게 이렇게 뒷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만약에 이런 사진을 다 갖다 붙인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좌우에 삐에로하고 이제 여자 어린이가 이렇게 뭐 하는 게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꾸밀 수가 있어요. 예. 여러 개 겹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뭐 이런 거로 겹치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거로 겹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이런 거를 한번 이것저것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